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하는 쌍티 스마트 상근쌤입니다. 자, 드디어 역대급 구모가 끝났습니다. 자, 이번 구모는 우리가 수능을 앞두고 그리고 수시 원서를 쓰기 전에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어떤 시험보다도 수험생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평가원이 내는 첫 번째 시험이었었던 육모가 수능 역사상, 평가원이 냈던 역사상 모든 시험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시험이기에 과연 이 어려운 고난도 기조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구모를 보기 전에 여러 곳에서 많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모가 역대급을 어렵기 때문에 일단 구모는 육모보다는 쉽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올해 입시 같은 경우에는 의대 증원이라던가 무전공 입학 등으로 인해서 이 정시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이 정시라고 하는 건 수능만을 가지고 선발하기 때문에 변별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평가원이. 그래서 아주 쉽게는 내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뚜껑 열어봤더니 역대급으로 또 난이도가 쉽게 나온 시험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은 아무래도 굉장히 혼동스러울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혼동스럽거든요. 그럼 평가원이 실제 수능에서는 어떻게 기조를 이어나갈지 구모 분석을 통해서 한번 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두 번째 평가원이 출제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시 접수 전에 바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 시험, 물론 이제 성적표는 나중에 나오긴 하지만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수시 라인을 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에요. 지난 육모 1등급 1.4%였으면 굉장히 낮은 비율이었어요. 엄청나게 낮은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1% 너무했다. 구모는 한 7%에서 8% 정도 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육모보다는 훨씬 쉬웠고요. 작년 수능보다도 일단 체감상으로는 조금 더 쉽게 출제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독해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그리고 선지, 이 수능, 바뀐 수능 기조는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전체적인 지문의 수준은 좀 다운이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쉽게 읽어갔는데 문제는 선지에서 난이도를 올려버리니까 지문은 쉽게 읽었지만 선지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더 걸려요. 차라리 지문이 어려우면 패스하고 넘어가는데 읽었단 말이에요. 사람의 심리상 읽은 지문은 그냥 패스하기가 굉장히 아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 관리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런 기조가 이번 구모에서는 조금 깨진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친구들 영어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쉬우면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해피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건데 자, 과연 구모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웠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구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3 재학생 말고도 졸업생들도 들어와서 봅니다.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졸업생들이 들어왔어요, 구모에도. 실제 수능 접수도 굉장히 많은 졸업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때보다 영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더군다나 구모 영어가 쉬웠기 때문에 아무래도 1등급 비율이 조금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인터넷 통화에는 뭐 1등급 20%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대입학 난이도 굉장히 쉬웠어요. 아무래도 예전에 2022학년도 구모가 굉장히 쉬웠거든요. 1등급 비율이 15%까지 났었던 그때보다도 저 개인적으로는 더 쉬운 대입학 문제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문 내용도요,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바뀐 수능 기조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매력적인 오답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상대적으로 정말로 헷갈릴 만한 포인트를 둘 정도로 그렇게까지 매력적인 오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밑줄화면가 보통 정통으로 그러니까 새롭게 나온 문제긴 한데 거의 3점짜리로 박혀있던 문제가 2점짜리로 출제됐고요. 이 문항 수준도 역시 단순하게 밑줄 친 부분만 보더라도 정답이 나올 수 있는 수준의 문제였고요. 육모는 제목이 3점이었는데 이번에 구모에서는 주제 파트가 3점으로 출제됐습니다. 더군다나 주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문이 가끔씩 어렵게 내기도 해요. 그리고
요즘 이 선지의 길이 자체가 길어지는 추세였는데 올해 구모에서는 육모만큼 선지의 길이가 길지도 않았고요. 매력적인 오답도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문제였다고 보입니다. 자, 밑줄하면은 제가 매번 말씀드려요. 문제 밑줄하면 자체가 어떤 분은 이제 앞에 있는 빈칸 추론 문제 이용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어차피 빈칸 추론이든 밑줄함이든 밑줄 친 부분과 빈칸은 주제와 굉장히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주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대입하는 문제에서 아마도 이번 구모에서는 시간 절약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풀 때 조금은 더 여유 있게 풀어서 전체적인 시험이 좀 평이하게 느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어법 난이도 구모에서 극악의 오답률을 보여줬던 어법 문제였는데 이번 구모에서는 요즘 어법 문제 쉬워지고 있잖아요. 육모 좀 특이하게 튄 거고 그 쉬워지는 어법 유형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분사, 사역동사에 걸리는 목적보에 이 분사 이디가 맞느냐 물어봤고요. 이분이 부사 나오면 당연히 형용사 비교하셔야겠죠. 수일치 문제 매번 나오는 거고요. 병렬 구조도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관계사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이하게 구모에서는 요 whose가 나왔다라는 거 좀 특이하게 보시면 되고요. 어휘 난이도 개인적으로는 문제 풀 때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거든요. 근데 실제 문제를 풀어본 친구들 물어보니까 어휘 문제가 생각보다 조금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뭐 기본적으로 밑줄 친 어휘 자체는 아주 어렵지는 않았어요. 보통 이 밑줄 친 어휘 자체가 대부분 다 대조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이번 구모에서는 정답으로 된 그 어휘가 약간 반이어보다는 조금 약간 빈칸 추론처럼 등장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어려움 느끼지 않나 싶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유형이었다고 보는데 생각보다 오답률이 높더라고요. 자, informed는 아시죠? 정보에 기초로 해 혹은 현명한이라는 뜻입니다. 뭐 이지어는 다 아실 거고 acceptance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수락 혹은 뭐 오케이라는 뜻이고 레스는 덜이라는 뜻이고 rationality는 뭐 합리성 이런 뜻입니다. 단어 자체는 어려운 단어는 아니었어요. 자, 전통의 고난도 문제 빈칸 추론입니다. 전체적으로 구모 전체가 지문이나 문제의 유형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는데 빈칸 추론은 여전히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수준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31, 32번이 여태까지는 2점이 출제가 되고 33, 34번이 3점으로 출제되는데 특이하게 구모 좀 특징이 그래요. 31번은 2점으로 똑같이 냈는데 32번 문제를 3점으로 출제했고 다시 33번 문제를 2점으로 출제하고 34번을 3점으로 출제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왜 그렇게 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이럴 거면은 31, 31을 기존처럼 2점짜리 내고 문제 순서를 바꿔서 3점짜리인 거를 33번으로 냈으면 상관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구모에서 점수 배치를 조금 바꾸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빈칸 추론 문제는 마냥 쉽지는 않았습니다. 31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웠지만 나머지 32, 33, 34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역시 1등급을 가르는 수준의 문제였다라고 보이고요. 32번은 점수 배치 문제도 있긴 하지만 아주 전형적인 부정 표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보유하면 되고요. 34번이 되게 특이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 텐데 보통 이제 요즘 수능 기조가 바뀌고 나서 작년 구모, 작년 수능, 올해 육모까지 빈칸 추론은 전체적인 지문 자체는 굉장히 쉽게 나가요. 스무스하게 넘어갑니다. 근데 선택지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표현이 돼 있어서 굉장히 어렵게 출제됐는데 올해 33번 문제는 약간 바뀐 수능 출제 기조보다는 예전의 수능 스타일로 조금 되돌아가서 출제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지문 자체가 약간 추상적으로 되어 있고 선지도 마찬가지로 약간 추상성이 있는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 싶고요. 아마 올 구모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손꼽을 수 있겠습니다. 자, 글의 순서와 문장 삽입은 마찬가지로 역시 뭐 빈칸 추론만큼은 어렵진 않았지만 어쨌든 전통의 고난도 문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은 시간을 잡아먹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지문의 수준 자체가 좀 평이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여유를 가지고 다 읽어보면은 순서 맞춤 같은 경우 맞출 수 있는 수준이에요. 대신에 이제 특징이 있다면은
순서 맞추는 게 보통 요즘 유형 자체가 길어지는데 한 문단에 보통 2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긴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조금 특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6번, 39번이 생각보다 까다로웠다는 친구들이 많은 문제였습니다. 자, 구모 역시나 쉬웠습니다. 제가 뭐 실등급 10에서 15%까지 잡아놨는데, 근데 고3 재학생들한테는 이렇게까지 마냥 쉬운 수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1등급이 육모가 워낙 낮은 스코어를 기록했기 때문에 많이 늘긴 할 거예요. 근데 고3 재학생들이 아무래도 영어 자체가 1, 2학년 때부터 학습량이 굉장히 부족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1등급을 받기에는 넘기 위한 산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산을 넘지 못한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6문 제외하고 6문 어렵으니까 3월과 5월, 7월 이 학평에서 2등급을 받았던 친구들이 구모에서 1등급을 받기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고난도 문제 자체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대신에 전반적인 문제가 쉬웠어요. 소위 얘기하면 준켈러 문항이 쉬웠기 때문에 그 학평에서 3등급을 받았던 많은 친구들이 이번엔 2등급으로 많이 점프를 한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구모의 특징을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됐어. 그래서 약간 중상위권에 해당하는 3등급 혹은 3에서 2에서 걸쳐있던 친구들이 2등급 때 진입이 굉장히 많았고요. 대신에 이제 2등급 때 있던 친구들이 전체적으로 쉬었던 분위기에 비해서는 1등급으로 점프하지는 못했던 시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에서 15선 잡았지만 어찌 보면 10%도 안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워낙 이제 요즘 고3 친구들의 영어 합성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6모는 어려웠어요. 그리고 9모는 굉장히 평이했는데 보통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6모의 난이도와 9모의 난이도의 갭이 저는 여태껏 평가원이 냈던 문제 중에서 가장 갭이 컸던 시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나면은 수능은 대부분 다 불로 출제가 됩니다. 대부분 다. 그래서 여러분들 9모 점수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시험은 어렵게 준비한 게 맞기 때문에 6모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평가원은 7에서 8이라고 하는 절대평가 시험의 1등급 기존에 했었던 그 선을 맞추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7에서 8이면 어쨌든 9모보다는 어려워지기 때문에 조금 고민해 보시고요. 이번에 3에서 2로 점프했던 친구들은 그 점프한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9모 결과 너무 과신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대로 쭉쭉쭉 밀고 나가시면은 어차피 6모와 9모와 수능은 독립 시행입니다. 어차피 6모와 9모는요, 실제 수능과는 달라요. 어차피 평가원은 6모와 9모를 통해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수능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